그럼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if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if else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소개드리는 내용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else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if else 이외에 세 번째 문장으로 이제 보통은 인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if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else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else if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럼 그겁니다. 자, 요 빈 공간, 즉 else if와 else 사이에 뭐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얼마든지 자, 이렇게 else if를 갖다가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else와 한 칸 띄어서 if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느냐? 얘는 이겁니다. 자, if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얘를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얘가 참이라면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얘가 참이라면 얘를 실행합니다. 근데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것도 저것도 다 참이 아니라면 마지막 else 영역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if, else 구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지우고. 자, 그 성격이 바로 파악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띱니다. 만약에 조건 1이 만족되는지 물어봐요. 만족이 되죠? 그럼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else까지 그냥 다 건너뛰어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조건 2가 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조건 1이 먼저 참인지를 확인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참이 아니죠. 참인지 아닌지는 비교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비교는 합니다. 자,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else if에 나오는 조건 2를 봅니다.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lse 구문까지 다 빠져나간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뭐 하나 더 해볼게요. 뭐 그래봤자 하나 남았으니까. 자, 조건 1이 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else if에 있는 조건 2를 바라봅니다. 비교합니다. 참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 else if에 있는 조건 3을 바라봅니다.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고 else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줄을 실행을 합니다. 뭐 마저 하나 해보도록 하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비교합니다. 참이 아니래요. 그 다음 비교합니다. 참이 아니래요. 그 다음 비교합니다. 참이 아니래요. 그러면 else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공부했었던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 그러니까 불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if 참이면 if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돌아가서 다시 보긴 할 거예요. 자, 얘가 만족이 안 되면 자, 그러니까 얘가 만족이 되면 첫 번째 if문이 참이면 얘하고 얘는 참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확 건너뛰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조금 더 그 효율적인 코드 구성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갖다 만족시키려면 이 if else 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좀 올라가서 한번 우리 같이 고쳐볼까요? 자, 얘입니다.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if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else if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꿔요? else if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둘까요? 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else로 두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이라면 자, if, else 문입니다. 즉 시작은 if로 시작하고 끝은 else로 끝나고 그 중간에 else if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얘는 if, else로 끝나는 이러한 구문이죠. 문장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얘기했던 불합리한 점이 지금 사실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이 입력이 됐어요. 1이 참입니다. 1이면 여기서 참이 되죠?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else까지 다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에 printf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else if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물론 교재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와 관련된 예제가 등장을 하지만 그걸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직접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else if문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실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if 조건이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else if로 들어가서 조건 참인지 묻습니다. 얘가 참이면
여기를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else if else 바라보지도 않고 다 건너뛰어 버린다라는 특성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공부할 때 if 그 다음에 if else 이거 따로 공부하고요. 이거 따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if 관련된 문장을 3개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 별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코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니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else if는 추가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if, else, if, else는요, if, else 문장을 갖다가 중첩시킨 겁니다. 그걸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폭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f, else, if, else문의 적용.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한 전자계산기가 이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뭐 빠지고 그 다음에 뭐 if opt가 4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행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하죠. 하지만 얘는 비교 조건 검사에 대한 비교를 갖다가 else if보다 훨씬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if를 쓰는 것보다 if, else, if, else, if, else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이렇게 if, else, if, else 문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실, if, else, if, else 문의 진실을 폭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if, 그 다음에 else, if가 하나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else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제가 조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한 칸 띄어져 있죠. 자, 대부분의 경우 공백 한 칸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2칸을 넣어도 되고 3칸을 넣어도 됩니다. 그 여백을 갖다, 행을 갖다 사실은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if, else. 사실은 else, if가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else와 if가 따로예요. else와 if가 따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따로라고 하니까. 자, 따로 나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뭐예요? if, else 구문이죠. 얘가 뭐예요? 얘가 if, else 구문이죠. 자, 그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if, else, 얘가 if, else인 거는 잘 보여요. 줄을 좀 맞추면 얘를 갖다 옆으로 조금만 밀어내면은 얘가 if, else라는 건 좀 잘 보입니다. 근데 왜 얘는 else만 덩그러니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뒤에 등장하는 이 if, else가 이 else문에 종속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괄호를 처음 쳐볼게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즉, if 중괄호 그냥 안 써도 되는 거 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중괄호 쳐주니까 바로 눈에 보이죠. else 문에 종속된 if else 문입니다. 그런데 왜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예요? if else가 뭐다? 컴파일러가 우리 C 언어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요 중괄호 있죠. 요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즉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냐면 if else 그다음에 그러니까 if else if else if else 있죠. 뭐 한번 좀 써보죠. if 그다음에 else if 그다음에 뭐 else if 그다음에 else 이렇게 등장하죠. 이거 어떻게 되느냐? if else 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종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if else 있죠. 요 else 문에 그 다음 if else가 종속되는 겁니다. 이 구조예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의 if else if else를 이용해 가지고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if else if else if else를 갖다가 중괄호를 쳐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괜찮은 공부가 되겠죠.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여기에 중괄호가 더 들어가면서 요 안에 if else가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지우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 if else if else문은 else에 종속되는 if else가 중첩된 형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결국 if else if else는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한 다음에 잘 줄을 맞춰가지고 보기 좋게 이러한 형태로 막 만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딱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뭐 내가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구나. 이거 모르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을 혹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가 C 언어를 공부할 때도요. 이렇게 그게 중첩된 형태다라는 물론 요즘의 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이거 제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염려스럽죠. 혹시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니까 저자의 주관이 아니냐라고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늦게 깨달은 거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진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진실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와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이해를 하신 다음에 if와 그 다음에 if else문, 그 다음에 if else문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if else가 한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한 이유도 요거 설명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생소한 연산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if else 구문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상당히 그 유사한 성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if else 문을 갖다가 조건 연산자인 지금 설명드리는 조건 연산자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또 조건 연산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if else 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if else 문 같은 경우에는 if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else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조건 연산자를 쓰면 얘를 갖다가 한 줄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 표현이 if else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if else 문 중에서 간단한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조건 연산자를 즐겨서 씁니다. 따라서 사실 처음 공부하시면 좀 어색한 연산자 대표적인 게 이 조건 연산자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연산자 하면 보통은 묶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는 얘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 연산자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물음표 있죠. 그다음에 콜론 있죠.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조건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건 연산자예요. 얘도 조건 연산자, 얘도 조건 연산자가 아니고 이 둘이 합쳐져서 조건 연산자입니다. 좀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총 3개입니다. 물음표의 왼편,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간 B, 그 다음에 콜론의 오른편 C. 그래서 피연산자가 이렇게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3개다라고 해서 삼항연산자라고도 불리는데 예, 그렇게도 불립니다. 뭐 조건 연산자라고 부르셔도 되고 사망 연산자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약간 형태가 이상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익숙해지는데 이러한 형태가 이상한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는 어떠한 기능을 지니느냐? 이름이 조건 연산자죠. 첫 번째 A에 등장하는 게 조건입니다. 괄호는요, 사실 안 쳐주셔도 되는데 구분하기 좋도록 이 괄호들 제가 구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보기 좋도록 가로해 놓은 거예요. 자, 조건이 참이라면 만약에 이 조건은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참이면은 데이터 1 바로 오른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오는 데이터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오른편에 오는 데이터를 연산의 결과로 반환하는 그러한 연산자예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num1이 num2보다 실제로 크다. 그럼 이 연산의 결과로 뭐가 남느냐? 이 문장을 대신해서 이 연산문을 대신해서 연산이 끝나고 나면 num1이 남습니다. 반대로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연산 결과로 뭐가 남느냐? num2가 남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대입 연산자가 있죠. 조건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num3를 초기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연산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얘가 참이라면 연산의 결과로 뭐가 남는다고요? 얘가 남아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서 num1의 값이 num3에 저장이 됩니다. 얘가 거짓이라면 얘가 남겠죠.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돼서 연산 결과 이렇게 num2만 남아서 num2가 num3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문장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num1, num2, 그 다음에 물음표, 2, 땡땡 4. 얘가 더 크면 2를 반환하고 얘가 더 크면 4를 반환해라.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변수 넘을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산문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장 해석하는 방식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만 남겠죠.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남겠죠. 근데 남기려고 해서 봤더니 무슨 어떤 값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연산문이 왔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산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반환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결국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3이 입력이 됩니다. 그럼 3은 0보다 크죠?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그대로 반환해서 ab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이었다면 0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 곱한 결과, 즉
-3을 3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ABS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예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뭐 하는 거예요? 절대값 계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 위치에도 그러니까 ABC로 따졌을 때 B와 C에 해당하는 위치에 숫자도 올 수 있고 변수도 올 수 있고 뭐 연산문도 올 수 있습니다. 연산문이 왔을 경우에는 그 연산이 진행된 그 결과가 반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요거를 조금 쓰는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코드 분석할 때 이거 딱 나오면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코드 작성해 놓은 거 보다가 이거 딱 발견되면은 당황하면서 다시 책을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한 두세 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그냥 익혀 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거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쉽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if else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좋은 부분이 없잖아 있다. 뭐 간단한 거는 그냥 if else 대신에 얘를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챕터의 첫 번째 강의를 끝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8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 맞죠. 반복문보다 어렵지 않은 게 8번째 챕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8-1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